오늘 제가 가져온 기사는 데일리 뉴스는 자 늘어나는 세금 부담 넘겨라 넘겨라 이 넘겨라라는 의미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속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잘 보시면 좋겠고요. 커버 스토리 하우징의 품격을 잇다. 자 파트 3 집에 대한 고민들. 내용도 내용이지만 이 제목이 좀 약간 왠지 제 책에 있는 그 부분하고 살짝 좀 일맥상통한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자 봅시다. 자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기 위한 보금자리는 누구나 필요한데 내 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 거냐? 그렇죠.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는 있어요. 자 고가의 주택을 소유했다면 임차인한테 넘기라는 건 아니에요. 자 또 2주택 이상이라면 최근 들어서 내 집인데 월세를 내는 것 같다라는 볼멘 소리가 나오는 까닭은 무엇일까? 세금 때문이겠죠. 자 근데 여러가지 상황이 있어요. 그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 내 집을 끝까지 갖고 있는 게 과연 현명한 선택일까? 자 비싼 주택이나 2채 이상 집을 가진 사람들이 고민이 늘었는데 이게 개인의 부동산 이전을 압박하는 정부의 세제 정책에 집을 어떻게 해야 할지 걱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이제 세금 정책이 다주택자들 특히 고가 주택 갖고 있는 사람들 압박을 많이 하니까 걱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년 12, 16 대책이 나왔죠. 기존 고가 1주택 보유자와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기로 했는데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종부세를 강화한다는 게 골자인데 해당자들은 걱정이 태산이다. 불멘 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우리 방송 보신 분들은 이에 대한 내용들 잘 아실 건데 자 조금 더 봅시다. 자, 어쨌든 세금 폭탄을 피하려면 가진주택을 정리해야 되는 상황인데 어떤 방식으로 정리할 거냐 이제 요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소유권 이전이라고 해요. 이전. 그래서 어떻게 이전하는 게 가장 유리할까? 자 일반적으로는 유상 이전 자 이전 명의 이전인 거예요. 명의 이전.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유상 이전인 양도. 이렇게 합시다. 양도가 이제 유상 이전. 대가를 받는 거죠. 자, 그리고 증여. 무상 이전. 물론 상속도 있어요. 상속도 있어. 자, 그래서 양도는 보유한 주택을 팔아서 현금으로 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래서 대가성이 있어야 양도고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 또는 상속이다. 자 자산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투자 대상이 있을 경우 활용할 만한데 또 자녀가 여럿일 경우 현금으로 나눠서 물려줄 수 있다. 다만 부의 효율적 이전과 원본 분리변의 효과를 누리려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나올 수 있다. 의자를 약간 올려야겠다. 다만 부의 효율적 이전과 원본 분리변의 효과를 누리면 양도보다는 증여가 나올 수 있다. 자 뭐냐면 이거는 좀 말을 되게 어렵게 써놨는데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팔기 아까운 거 팔기 아까운 거 그래요. 자 네, 뒤늦게 오신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증여는 무상으로 이전돼서 절세 효과가 있는데 이건 이제 잘 따져 보셔야 되죠. 자 양도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한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의 주택을 판 뒤 양도세를 납부하고 차익을 증여할 경우에는 자녀가 증여세를 추가로 납부하는 부담이 생기는데 하지만 아파트처럼 매매사례가가 있는 경우라면 시가로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래서 기준시가 8억 원의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고 10억 원 가치의 주택을 승계하는 셈. 자, 증여가 좋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가가 10억 원이에요. 근데 얘를 8억 원에 하는 기준 시가로 넘기면은 2억 원에 대해서 좀 약간 절세하는 효과가 나오니까 좋을 수 있다는 건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증여는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가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반대로 말하면 아파트처럼 매매 사례가가 있는 경우라면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10억이 그냥 10억으로 그냥 가버리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 하나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어서 오세요. 자, 또한 증여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인한 세금 부담을 덜 수가 있다. 가령 과거 10억짜리 아파트가 현재 10억으로 올랐다면 내야 할 세금도 당연히 늘어나는데 따라서 주택가격이 저평가할 때도 물러주면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다. 요거는 지금 되게 글이 그냥 4줄만 딱 있어서 쉽게 그냥 나왔는데 요것보다는 쉽게 말해서 15억을 내기 전에
과거 10억 원일 때, 좀 집값이 쌀 때 이렇게 넘기는 게 좋지 않겠니? 라고 하는 건데, 그런 것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 있어요. 10억에서 15억으로 올라갈 때, 이때 한번 올라가잖아요. 그럼 이때 어떤 방법이 있냐면, 증여를 하는 것도 방법인데, 이때 그냥 이걸 팔아가지고 비과세를 받는 것도 하나 방법이 있어요. 양도 1주택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비과세를 받죠. 그리고 그냥 똑같은 집을 하나 옆에 바로 있는 걸 또 사버려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오른 거 한번 양도 차익 실현시켜버리거든. 그러고 그냥 계속 갖고 있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지. 지금 살고 있는 집값이 올랐어요. 근데 좀 더 오를 것 같아요. 근데 팔긴 싫어요. 많이 올라서. 근데 많이 올랐는데 어떻게 할까요? 참고로 저는 1주택이에요. 뭘 어떻게 해요? 그냥 팔아버리고 비과세 받고 그 옆에 있는 조금 더 로얄동 로얄층으로 내가 갈아타면 되죠. 뭐 다들 아시지요? 별말 없는 거 보니까 다들 안다고 생각하고. 자, 고가주택 소유에 따른 건보료 부담도 증여로 완화할 수 있다. 2018년 7월까지 연간소득 1억 2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9억 원 이하의 피부양자 요건을 만족하면 건보료 따로 내지 않았는데, 하지만 현재는 연간소득 3,400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5억 4천만원 이하, 재산세 과표 5억 4천에서 초과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로 과세가 강화됐다. 야, 요거는 되게 약간 깊숙한 내용이네. 그러니까 이제 건보료는 사실 세금은 아닌데 거의 이제 준조세잖아요. 준조세. 세금처럼 이렇게 강제성을 띠니까.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연간소득이 3,400만원 이하, 그리고 재산세 과표가 5억 4천 이하, 이 경우에는 연간소득이 다른 게 있으면은 3,400 이하인 경우에는 건보료 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네. 네, 어서오세요. 네. 뒤늦게 계속 들어오고 계시네요. 처음에 못 들으신 부분은 제가 하루나 이틀 정도 후에 올려드리니까 그때 그 영상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산세 과세 표준은 5억 4천에서 9억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소득 1,000만원 이하로 강화가 됐다. 따라서 자녀에게 주택을 물려줘 피부양자 요건을 확보하면 건보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야, 요거는 좀 되게 좀 깊숙한 거 나왔다. 그래서 오늘 제가 좀 방송을 좀 길게 못해서 좀 양해 말씀 드렸는데, 요거는 제가 나중에 한번 따로 한번 해보도록 하죠. 이거 하다 보면은 뒤에 내용을 설명을 못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요 부분은 조금 양해 말씀 드립니다. 자, 상속세 세율 구간 및 누진공제,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상속세 과표가 30억이 넘으면 세율이 50%. 그러니까 거의 반이 그냥 뜯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좀, 다른 막 방법들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는 좀 그런 데 있어서 편법을 쓰면 안 되겠다. 자, 상속세 이 부담을 덜려면은 증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자, 상속세는 다른 세금보다 세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상속재산의 가액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고가주택을 가진 사람일수록 부담이 훨씬 큰데, 이때 증여를 활용하면 상속재산이 줄어서 세금 부담을 덜 수 있다. 왜냐하면 상속세는 재산 전체를 합산해서 과세하는데 증여세는 증여 건벌로 부과하기 때문에 실효세를 낮출 수 있다. 그러니까 상속세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님이 집을 3개를 만약에 물려주면은 그 재산 전체에 대해서 세금이 딱 나오는데, 증여는 그 3개를 내가 나눠서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증여를 받은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나눌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작은 거 3개가 아니라 큰 거 하나만 있으면 이거 사실 효과는 없겠죠. 그래서 그런 거는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죄송하지만 제가 질문은 요 기사 끝나고 잠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없어서 얼마나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자, 특히 집을 3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라면 전세금을 끼고 자녀에게 물려주는 부담부 증여로 주택 숫자를 줄여서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데, 이거 제가 말씀드렸죠. 굉장히 파워풀한 방법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존의 다른 영상에서도 부담부 증여에 대한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다만 조심해야 되는 건 뭐다? 조정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양도할 때는 부담부 증여에서 증여 부분 말고 양도세 중과가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세부담이 늘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경우에는 오히려 부담부 증여 안 하는 게 나을 수 있어. 자, 일단은 부담부 증여가 뭐냐면, 가령 매매 가격이 10억 원인데 전세 보증금이 6억 5천이다. 전세 보증금이 6억 5천이면은 이때
3억 5천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내고 요 6억 5천에 대해서 이제 양도세가 나오는데 보통은 양도세 부분이 조금 작아요. 그래서 세금이 좀 더 줄어들어서 이제 부담부 증여가 좋은 거죠. 단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부담부 증여가 무조건 좋은 게 아니고 양도세 중과가 되면은 오히려 세금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그거를 꼭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 기사를 제가 왜 셀렉을 했냐면 골랐냐면 되게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한번 정리하기에 좋다. 다만 지금 우리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 대해서 그냥 계속해서 하나 심층적으로 다루면은 여러분들이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댓글도 안 올라오고 채팅도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엄청 집중해서 듣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아시겠죠? 대신에 관련된 영상들이 다 있어요. 부담부 중에는 뭐 어떤 거 그래서 우리 그 영상 편집해 주시는 분이 그 부분을 듣고 관련된 영상을 이렇게 링크를 걸어줄 거예요. 이렇게 이쪽에 보면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면은 보시면 되겠다. 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팁. 여러 가지 주택이 있을 때 부담부 증여를 해가지고 좀 주택수를 줄일 수가 있는데 이때 양도 차익이 작은 주택부터 증여하면 도움이 된다. 얘는 기본이에요, 기본. 왜 그러냐면 양도 차익이 작은 거부터 넘긴다는 거는 양도할 때도 마찬가지, 증여할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 잘 아셔야 되겠고요. 단 투자 가치가 비슷하다고 가정했을 때 무조건 양도 차익이 0을 넘겼는데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서울 핵심 지역이고 나머지 있는 게 뭐 비서울의 뭐 이렇게 핵심 지역이 아니라면은 그거는 안 되겠죠. 나중에 투자 가치도 보셔야 된다. 그래서 어렵다. 자, 하지만 주택만 넘기는 순수 증여의 경우에는 물려주는 순서를 달리해도 절세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좀 이런 것들 하나하나에 되게 깊숙한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다. 자, 증여를 하지 않아도 될 때가 있다. 상속 개시 시점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증여한 자산은 상속 재산과 다시 합쳐서 세금을 재산정하기 때문인데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자녀한테 뭐 물건을 넘겨주려고 미리 내가 증여를 다 했어요. 미리 증여를 했는데 안타깝게도 10년 안에 내가 사망을 하게 되면 이제 자녀들한테 상속이 되잖아요. 이때 상속할 때는 역산을 해가지고 기존에 사망하기 전에 10년 동안에 혹시 증여한 게 있는지를 봐요. 그럼 그 증여한 거를 상속으로 넘겨버려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고 증여했다면 최소한 10년은 더 살아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래 살고 싶으시면은 나중에 한 70세, 80세 가서 증여를 하시고 내가 억울해서 내가 10년은 버티겠다. 그래서 80세, 90세 넘게 살아야지.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긍정 마인드.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때까지 채널 제네시스 막 100만 되는 거, 300만 되는 거 보셔야죠. 자, 계속 갈게요. 자, 또한 집의 가치가 10억 원이 안 되고 배우자가 있다면 사전에 증여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상속의 경우는 10억 원에 대한 세금이 공제되기 때문이다. 자,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려운 건데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상속세를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정말 한 반 정도는 정말 재산이 많아서 걱정하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나머지 반 정도는 상속세에 대해서 잘 모르고 걱정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상속세에 대해서 좀 걱정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재산이 많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왜냐하면 웬만하면 10억까지는 공제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상속세는 잘 안 나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말 그 내용 하나하나가 녹아 들어가는 게 많이 있다. 자,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이상혁 아마 세무사님 같으신데요. 상속증여센터장님은 뭐라고 하셨냐면 손자녀의 경우 상속인이 외자라서 상속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므로 이를 활용한 증여도 고려할 만하다. 손자녀는 자녀보다 증여세율이 30% 높지만 자녀를 거쳐 손자녀에게 상속할 때 생기는 추가 납부세액의 합산액보다 낮은 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른 경우는 10년을 해야 돼. 10년을. 그런데 이 손자녀 같은 경우에는 증여하고 나서 나중에 상속재산 합산기간이 5년이니까 10년까지 안 가도 되니까 5년만 버티시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씀이고요. 이 손자녀랑 똑같은 경우가 그 사위하고 며느리가 있어요. 이거는 내가 한번 했는데 이 사위하고 며느리가 있는데 무슨 말이냐면 제 거 채널 제네시스 박에 이렇게 가 보시면 제 거 채널 제네시스 박에 가 보시면
여기 보면 너무 많죠. 이걸 언제 다 했냐 정말. 그 며느리 사위, 아무튼 며느리하고 사위는 10년이 아니라 여기도 5년이에요. 그래서 이 우리나라가 그 뭐죠? 며느라, 이제 너는 우리 집 딸과 같다. 박서방, 김서방, 이제 자네는 내 아들과 같은 사람일세라고 하지만 세법은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엄연히 친자녀하고 이 며느리 사위는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친자녀한테는 증여하고 나서 혹시라도 중간에 사망을 해서 상속이 개시가 되면 사망일로부터 10년을 거슬러 올라가서 이걸 합치는데, 며느리하고 사위는 한 10년이 아니라 5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엄연히 남남이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에 있는 며느리 사위는 그 내용을 아시고 우리 시부모님이라던가 그런 분들한테 영상을, 지금 나오는 영상을 살짝 링크를 주세요. 그러면은 우리 사위하고 며느리한테 주면은 5년만 있으면 되는구나, 내가 10년이 아니라 15년만 해서도 되는구나 아실 수가 있다. 자, 자녀가 떠난 집은 어떻게 활용할 거냐. 자, 최근 세대분리형 주택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 1980에서 90년대 선호도가 높았던 대형 면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 1주택 다가구에 주목하고 있다. 과거에는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가 많았기 때문에 대형 주택이 필요했는데 요즘은 함께 살던 자녀가 결혼하면서 분가를 하고 부모의 별세 등으로 더 이상 넓은 면적이 필요 없어졌기 때문이다. 자, 이 경우 주로 활용되는 방안이 주거 공간의 용도 변경으로서 1주택 다가구, 그러니까 집이 하나인데 이거를 구조 변경을 해서 2주택, 2가구 또는 3가구가 살 수 있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새빵 노는 것처럼 월세 수익을 얻는 장점이 있다. 특히 좋은 게 뭐냐면 주택수는 하나로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으로부터도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가 있는데, 엄연히 이렇게 해서 세대분리형 주택을 해서 세를 놓는다면은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게 원칙이다. 소득세법상 사업자 등록은 의무사항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특히 연간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비과세 혜택이 있었지만 지난해 귀속분부터는 임대소득세 납부해야 돼서 2천만 원 이하인 경우 최대 50%에 해당하는 1천만 원이 경비 비용으로 처리돼서 사실상 남은 1천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 내면 된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15.4%인 154만 원만 세금을 내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자 아빠를 둔 친구가 미리 증여받았는데 10년 넘지 않은 기간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많은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부자라 금액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미리미리 사전에 증여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또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참석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 예고도 없이 그냥 훅 했는데 또 이렇게 호응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항상 뭐죠? 행복하셔야 돼요. 아시죠? 그래서 이제 늘 행복하시고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뭔가 혼란스럽거나 고민되거나 그럴 때 본질이 뭔지 한번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채널 제네시스 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